당신은 아프리카 어딘가의 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주둥이로 당신을 앞으로 밀며 밖으로 나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당신의 첫 임무는 간단합니다. 어머니의 등에 꼭 붙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기 천상갑은 다리가 너무 작고 약해서 어머니가 움직이는 속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몇 주 동안 어머니의 꼬리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당신에게 먹이를 주지 않습니다. 먼저 어머니가 직접 먹이를 찾아야 합니다. 어머니는 걷기 시작하고 발톱이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흙에 밟힙니다. 어머니는 발톱으로 땅을 긋고 표면을 찢어내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해 계속 걸어갑니다. 당신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있습니다. 마침내 어머니는 찾고 있던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개미집입니다. 어머니는 발톱으로 개미집을 내리쳐 찢어버리고 긴 혀를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어머니가 혀를 빼내자 개미들이 덩어리째로 달라붙어 있습니다. 개미집은 스스로 방어합니다. 병정 개미들이 어머니 다리를 타고 올라와 당신에게 옵니다. 그들의 턱이 피부를 물어뜯고 쏘는 고통에 당신은 비명을 지릅니다. 당신은 당황해서 어머니를 따라 하려 입을 벌리지만 개미 한 마리가 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삼키지 못하고 숨이 막혀 실수로 손을 놓치고 어머니의 꼬리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개미들이 순식간에 당신을 에워쌉니다. 그들은 당신의 다리, 배, 그리고 뚫을 수 있는 모든 부드러운 곳을 물어뜯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니가 재빨리 반응합니다. 어머니는 꼬리를 땅에 쓸어 개미들을 내동댕이치고 곧 당신을 다시 집어 꼬리 위에 올려놓은 뒤 개미집을 등지고 걸어갑니다. 마침내 굴로 돌아오자 어머니는 당신이 젖을 마시게 해줍니다. 당신은 젖을 물고 가능한 한 많이 빨아마십니다. 지금은 젖이 당신을 살려주지만 엄마가 영원히 곁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떠나면 당신은 혼자 살아남아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3달이 되었습니다. 몇 주 동안 어머니가 먹이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땅을 파고 혀를 튕기는 법을 배웠지만 오늘 밤은 직접 시도합니다. 귀뚜라미 한 마리가 당신 앞바위 위에 있습니다. 당신은 살금살금 다가가 혀를 튕기지만 귀뚜라미는 당신이 공격하기도 전에 도망쳐버립니다. 잠시 후 당신은 또 다른 귀뚜라미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너무 일찍 달려들었고 귀뚜라미는 풀숲으로 사라져버립니다. 배고픔이 당신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마침내 한 마리를 잡게 됩니다. 당신의 혀가 튀어나와 점프 중인 귀뚜라미를 낚아챕니다. 당신은 그것을 재빨리 삼킵니다. 그것이 당신의 첫 진짜 사냥입니다. 하지만 곤충 한 마리로는 배를 채울 수 없어 당신은 계속 움직이며 먹이를 찾는 엄마의 꼬리 위로 올라탑니다. 하지만 그때 덤불 뒤에서 왕도마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당신은 몸을 굳힙니다. 그것이 위험한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왕도마뱀의 머리가 낮게 떨어지고 혀를 날름거리며 공기를 탐색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앞으로 돌진합니다. 당신의 엄마가 재빠르게 반응합니다. 엄마는 당신을 내려놓고 곧장 왕도마뱀을 향해 돌진합니다. 마지막 순간 엄마는 몸을 둥글게 말아 비늘을 단단히 잠깁니다. 왕도마뱀이 물고 긁어보지만 이빨로는 뚫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왕도마뱀은 전략을 바꿉니다. 왕도마뱀은 턱을 엄마의 몸 아래로 밀어넣고 더 부드러운 피부를 찢어냅니다. 살점이 뜯기고 엄마는 비명을 지릅니다. 왕도마뱀은 다시 엄마를 물어 더 가까이 끌고 엄마가 힘없이 떨 때마다 살점을 삼킵니다. 당신은 얼어붙은 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그러다 엄마가 움직임을 멈춥니다. 왕도마뱀은 피가 뚝뚝 떨어지는 턱을 치켜들고 당신을 향해 몸을 돌립니다. 한 입에 당신을 삼킬 준비를 하며 다가옵니다. 당신은 도망칠 곳도 없이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왕도마뱀은 입을 크게 벌리고 머리를 향해 달려드나 공격은 닿지 않습니다. 도약 도중 몸을 움찔거리며 자신의 무게에 질식합니다. 한 번 경련을 일으키더니 옆으로 쓰러집니다. 왕도마뱀이 엄마의 살점을 삼킬 때 엄마의 갑옷 일부도 함께 삼켰던 것입니다. 그 단단한 비늘이 왕도마뱀의 뱃속을 안에서부터 찢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를 더 많이 흘렸고 결국 완전히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이번에는 엄마의 갑옷이 당신을 구해줬지만 이제 엄마가 없으니 스스로 방어수단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포식자는 당신을 죽이기 전에 질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1살이 되었습니다. 몇 달째 혼자였고 힘겹게 겨우겨우 살아남고 있습니다. 매일이 그저 살아남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한 번은 개미집을 파헤치려다 멧돼지가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은 재빨리 도망쳤고 멧돼지의 엄니는 간신히 당신을 비껴가며 개미집을 자기 몫으로 부숴버렸습니다. 몇 주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몸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은 힘겹게 평원을 기어가다 마침내 움직임을 멈춥니다. 처음으로 더 이상 무언가를 찾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끝나기를 기다릴 뿐입니다. 하지만 그때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포식자인 줄 알았지만 곧 평원을 빠르게 가로지르는 형체들이 보입니다. 수백 마리의 발굽이 땅을 내리치며 늑대가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몸을 꼭 웅크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들이 당신 위를 지나가도록 합니다. 몇몇은 불과 몇 피트 옆을 지나가고 한 마리는 거의 당신을 밟을 뻔하다가 뛰어넘습니다. 무리가 지나가고 나자 평원의 모습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들의 발굽이 땅을 부수고 흙을 느슨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라진 틈에서 흰개미들이 사방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들은 땅속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그들의 터널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망설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혀를 날렵하게 내밀어 가능한 한 빨리 흰개미들을 집어삼킵니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당신의 배가 음식으로 가득 찹니다. 한 번 삼킬 때마다
조금씩 더 에너지가 돌아옵니다. 그때 당신은 뒤에서 발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이 돌아보니 또 다른 천상갑이 보입니다. 그는 당신보다 크지만 비늘이 갈라져 있고 온몸에 상처가 가득합니다. 그는 분명 많은 싸움을 견뎌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같은 흰개미를 먹기 시작합니다. 보통이라면 음식을 지키겠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냥 계속 먹습니다. 상처투성이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그를 보며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시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2살이 되었습니다. 몸집 무거워지고 힘도 세졌지만 밤이 여전히 시험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갑옷이 예전에도 당신을 지켜줬지만 오늘은 그것만으로 충분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꿀냄새가 풀밭을 지나 당신을 이끕니다. 나무 밑동에서 벌집이 갈라져 밀랍이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호루소리가 그곳에 쭈그리고 앉아 얼굴을 벌집에 파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혹시 남은 게 있을까 싶어 가까이 다가가지만 오소리가 눈치챕니다. 오소리는 머리를 획 돌리더니 즉시 달려듭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려 공처럼 말아버립니다. 오소리는 발톱으로 갑옷을 긁으며 공격하지만 아무것도 뚫지 못합니다. 오소리는 짜증이 난 듯 주위를 맴돌기 시작합니다. 오소리가 으르렁거리며 다시 한번 핥히지만 당신이 단단히 몸을 말고 버티자 망설이기 시작합니다. 잠시 멈칫하는 기운을 느끼고 재빨리 몸을 풀어 꼬리로 오소리 주둥이를 세게 내리칩니다. 오소리가 뒤로 물러서자 당신은 앞으로 돌진해 날카로운 비늘로 오소리 옆구리를 베어냅니다. 오소리가 비틀거리며 다시 덤비려 하지만 당신은 다시 한번 빠르게 돌진해 꼬리로 오소리를 후려칩니다. 상처가 더 깊게 벌어집니다. 오소리는 멈춰서더니 이내 등을 대고 쓰러져 움직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포식자에게 맞서 승리했습니다. 당신은 한동안 오소리의 시신 위에 서 있다가 몸을 돌려 벌집을 파헤치고 배가 부를 때까지 꿀과 애벌레를 삼킵니다. 한 입 한 입이 승리의 맛입니다. 곧 당신의 갑옷으로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위험이 닥쳐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3살이 되었습니다. 암컷의 냄새가 풀밭을 타고 퍼지자 본능적으로 그 냄새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 냄새는 그녀가 머리를 숙이고 천천히 움직이며 땅에서 곤충을 찾고 있는 탁 트인 공간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그녀 주위를 맴돌고 그녀가 당신을 알아차려도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다가갈 신호를 받은 셈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발걸음을 따라가며 그녀가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의 등에 올라타 교미를 시작합니다. 잠시 동안은 성공한 듯 느껴지지만 또 다른 수컷이 풀숲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바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켜볼 뿐입니다. 당신은 내려와 꼬리를 들어 방어할 준비를 하지만 그는 가만히 있으니 당신은 서둘러 다시 암컷에게 올라타 그가 움직이기 전에 끝내려 합니다. 당신이 미끄러져 내리는 순간 그가 돌진합니다. 그의 무게가 당신의 옆구리를 세게 치며 당신을 흙바닥에 내던집니다. 당신이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그는 마치 당신이 없었던 것처럼 암컷에게 올라탑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녀에게는 그 차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앞으로 달려들어 그의 꼬리를 잡고 온 힘을 다해 잡아당깁니다. 그는 거의 움직이지 않지만 다시 한번 힘껏 당기자 몇 인치 정도 뒤로 끌려옵니다. 암컷은 짜증이 나서 몸을 돌리는데 당신을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그녀의 발톱이 당신의 옆구리를 핥히고 턱이 한번 당신의 비늘을 물어뜯습니다. 고통에 당신은 몸을 웅크립니다. 몸을 펴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 있습니다. 암컷은 그를 데리고 당신을 피투성이로 남겨둔 채 흙 위를 떠납니다. 당신은 상처보다 더 뜨거운 분노로 그들이 풀숲으로 사라지는 걸 봅니다. 이번 패배는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번에는 땅에 쓰러지는 쪽이 당신이 아니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5살이 되었습니다. 배고픔에 이끌려 당신은 이제껏 가본 적 없는 곳 덤불을 벗어나 탁 트인 농지까지 나왔습니다. 개미떼가 흙 위를 가로질러 길을 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따라 걷습니다. 따라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쟁기가 지나간 뒤 남은 부드러운 흙을 파헤칩니다. 곤충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당신은 혀를 튕겨 곤충들을 한 무더기씩 삼키며 빠르게 배를 채웁니다. 밭 가장자리에 반쯤 묻힌 통나무가 당신의 시선을 끕니다. 당신은 그쪽으로 다가가 발톱으로 통나무를 뜯어엽니다. 순식간에 수십 마리의 흰개미가 틈새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그때 당신 위로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당신은 몸을 굳힙니다. 한 남자가 한 손에 바구니를 들고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을 말아 비늘 안에 단단히 웅크립니다. 그의 발걸음이 당신 옆에서 멈춥니다. 당신은 손이 자신을 잡을 거라 예상하지만 그는 대신 쭈그려 앉습니다. 그는 바구니를 앞으로 기울여 곤충들을 흙 위에 흩뿌립니다. 곤충들은 우리를 지어 살아있는 채로 당신 쪽으로 기어옵니다. 당신은 방어 자세를 유지한 채 그저 기다립니다. 하지만 그는 당신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는 일어나 다시 바구니를 들고 뒤로 물러섭니다. 당신은 조심스럽게 몸을 풉니다. 당신의 머리가 공기를 시험하듯 살짝 올라옵니다. 곤충들이 가까이 있어 당신은 혀를 날름거려 곤충들을 하나씩 삼켜 먹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먹고 나서 당신은 그를 마주봅니다. 그는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는 그냥 돌아서 들판을 가로질러 걸어가다가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이것이 당신이 인간과 처음으로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해를 끼치지 않을 것 같았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가 당신 발치에 먹이를 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만나는 이는 훨씬 더 나쁜 것을 가져올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흘러 이제 당신은 10살이 되었습니다. 폭우로 땅이 잠기면서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계속 나아가기 위해 당신은 불어난 강에 다다릅니다. 물살이 세지만 건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당신은 천천히 물속으로 발을 들입니다. 물살이 당신을 거의 옆으로 밀쳐낼 뻔하지만 당신은 앞으로 나아갑니다. 강을 반쯤 건넜을 때 수면이 갈라집니다. 악어 한 마리가 아래에서 솟구쳐 올라와 당신의 꼬리를 입으로 꽉 물어버립니다. 순식간에 당신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진흙과 거품이 물을 흐리게 하고 당신의 몸을 비틀고 꽉 말아보지만 악어의 입은 풀리지 않습니다. 악어가 몸을 굴리며 당신을 찢으려 합니다. 당신은 힘껏 발길질하며 몸을 폈다가 다시 말아봅니다. 비늘의 가장자리가 악어의 턱을 긁으며 잠시 동안 그 입이 느슨해집니다. 당신은 몸을 비틀어 빠져나와 위로 솟구치며 수면을 뚫고 올라와 숨을 쉽니다. 하지만 악어는 아직 끝내지 않았습니다. 악어가 다시 한번 돌진하며 입을 벌려 당신 옆에서 몇 인치 떨어진 곳까지 다가옵니다. 그때 물이 두 번째로 요동칩니다. 하마 한 마리가 물살을 가르며 강둑을 향해 돌진하고 악어는 더 큰 먹잇감 쪽으로 방향을 틉니다. 악어가 달려들지만 하마는 그것조차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하마는 악어 위를 밟고 지나가며 자신의 몸무게로 악어를 짓눌러 버립니다. 악어는 한번 몸부림치더니 곧 조용해집니다. 물이 붉게 물듭니다. 당신은 물살에 몸을 맡긴 채 떠내려가다가 간신히 반대편 강둑에 기어오릅니다. 당신 뒤로 하마는 태연하게 자리를 떠나고 부서진 악어의 몸은 홍수물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당신의 갑옷은 악어로부터 당신을 지켜줬지만 이제 곧 닥칠 것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앞으로 건너뛰면 당신은 이제 12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느려졌지만 당신은 대부분의 동물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원을 따라 이동하다가 마을에 너무 가까이 다가갑니다. 한 남자가 당신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루를 들고 달려듭니다. 당신은 늘 해왔던 대로 하기로 결심합니다. 몸을 단단히 웅크리고 자신의 갑옷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친 손이 당신을 쉽게 들어올려 자루에 넣습니다. 트럭 안으로 옮겨지는데 이미 다른 천산갑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어 그들의 몸이 당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고 긴 여정이 시작됩니다. 몇 시간이 며칠로 흐려집니다. 긁는 소리가 들리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부 움직임은 조용해집니다. 마침내 자루가 열렸을 때 그곳은 자유가 아닙니다. 당신은 붐비는 시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남자들이 당신을 끌어내어 무게를 재고 갑 한 대 사이로 넘깁니다. 돈이 오가고 당신은 물건처럼 거래됩니다. 천상갑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밀매되는 포유류입니다. 전체 불법 야생동물 거래의 거의 20%를 차지합니다.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옮겨집니다. 마침내 상자가 아프리카에서 멀리 떨어진 한 도시에서 열립니다. 당신은 중국에 있습니다. 손들이 안으로 들어와 당신을 차가운 바닥 위로 끌어냅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빠르게 죽이고 몸을 벗깁니다. 비늘은 뜯겨져 가루로 갈리고 약으로 표시된 봉지에 담깁니다. 주변에는 수십 마리의 다른 천상갑들도 같은 방식으로 죽어갑니다. 천상갑으로 사는 삶도 힘들 수 있지만 세상에는 훨씬 더 힘든 동물이 있습니다. 믿어도 돼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영상을 확인하고 직접 확인해보세요.